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위에 3개를 평균 내면 한 1,500 정도 되고요. 아래를 평균 내면은 뭐 한 500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좀 높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1,500주 정도 되면 만약에 8,320원이 1,400주가 체결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호가창은 비어있는 호가창이 됩니다. 그때 바로 1,500주 정도가 이 매수호가 대기 주문에 쌓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지되고 시장가로 걷어올리고 지지되고 시장가로 걷어올리고 지지되고 시장가로 걷어올리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했어요. 항상 제가 라스트 스킬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호가창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그게 더 효과적이긴 해요. 어쨌든 거기에 핵심만 따로 뽑아가지고 텍스트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대신에 거기에 핵심이 다 담겨 있고 실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간단한 걸 경험으로 승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서 체화시켜서 대응을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깡통 찰 준비. 자, 여러분들 혹시 단타에서 깡통을 차보신 분 뭐 1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또는 1억이든 아니면 뭐 50만 원이든 단타를 연습한답시고 해봤는데 한번 깡통 한번 차봤다 이렇게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요 깡통을 수없이 차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스윙 투자로 운이 좋게도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제가 뭐 라스트 스킬 할 때도 제 소개를 드릴 때도 그렇게 대표적인 그 종목들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런 수익을 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분석하고 매매하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매매법.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지금 뭐 차트도 안 보고 그냥 단순 찌라시 뭐 이런 걸로만 했던 그런 투자로서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틈틈이 이제 단타를 하면서 야 이거 단타가 그냥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운이 좋게도 스윙 투자에 걸려있는 모든 종목을 수익으로 털어버리고 그 많이 벌어두었던 수익금으로 단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타 매매가 굉장히 좋긴 한데 어렵죠. 분명히 장이 끝나면 상한가가 몇 종목이나 가 있는데 나는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매매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나고 해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수익 금액을 모두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인 피폐함도 있었지만 좀 신체적인 피폐함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육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육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병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화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 화라는 그 스트레스의 한 가지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타 매매를 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내 욕심에 자꾸 치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스트레스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분석을 시작하고 호가창 분석을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타점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제가 3년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만약에 뭐 10년 걸렸습니다. 이러신 분들을 보면 9년 정도는 안 되다가 9년쯤부터 해서 새로운 매매법을 발견해서 뭔가 새롭게 깨달아서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되냐면 3년 동안 내가 당일 매매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면 잘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뭘 잘했지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나랑 맞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매매도 더 찾다 하다 보니까 내가 잘했던 매매법 그걸 버리고 또 새로운 매매법 뭔가
수익을 가장 더 많이 낼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매매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내가 잘하던 매매법 버리고 그렇게 기법 찾아 산만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가 뭘 가장 잘했을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제가 단타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어떠한 보조지표를 이용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히 타점을 딱 정하고 나서부터는 호가창과 체결창만 분석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종목에 진입을 하는 그 순간에도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따져가면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흐름에 맡기고요. 그리고 내가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들은 다 있지만 부합하는 그런 기준들조차도 대부분은 흐름에서 기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이 걸리실 줄 몰라요. 또 몇 달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바로 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단타도 기술이고요. 단타는 익히면 익힐수록 내 것이 돼가는 과정이 생기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당일 매매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깡통을 한 번 이상은 차시게 되실 겁니다. 깡통을 차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깡통 차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현재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손절 못하는 것과 욕심, 원칙 없는 매매, 마인드 문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깡통을 차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인드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당일 매매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썼는데 그 기법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기법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없다고 느끼시는 그 분이 정말로 소질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수익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두 가지예요. 정말 진짜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단타를 그만두시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 나한테 맞는 기법이 하나 정도 이상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매매 기법 하나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 나머지 기법들은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법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욕심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수익에 대한 욕심이죠. 분명히 나는 이걸 들어가면 안 되는 매매고요. 나는 여기에 별로 소질이 없는 그런 매매법인데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는 거. 왜 따라 들어가나요?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 수익을 놓칠 것 같으니까. 내가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내가 못해서 그래요. 충동을 억눌러야 됩니다. 충동을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가 들어가서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이 나서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원칙을 어기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손절하고 또 손절 못하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매매 딱 하나만 하자라고 하고 그 매매에서 딱 한 번 수익이 나고 매매를 종료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되시는 분이 존재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바로 한 번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계속해서 깡통을 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일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깡통을 좀 차긴 할 거야 라는 사람과 깡통 나는 안 차겠지 라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깡통을 차게 될 건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무력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타에 소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깡통을 차면서 당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깡통 안 차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깡통을 차게 되실 거기 때문에 당일 매매를 완성시키려면 깡통을 차도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돈으로 해야 되겠다. 처음 매매는
내 삶에 영향이 없어도 되는 돈으로 매매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소 6개월 이상은 매매를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단타에서 딱 하나야만 알아야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타의 핵심은 시세 차익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타를 할 때 그 전날 종목을 뽑아 놓는다던가 아니면 그 당일날 종목을 뽑아 놓는다던가 아니면 검색식에서 검색되는 종목을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급등주 찌라시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어떠한 매체를 구독을 해서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던가 다양한 종목 선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윙 투자와는 다르게 단타에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타의 핵심은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 여러분들은 시세 차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산 거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판다입니다. 작은 수익, 줄먹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가 이 종목이 10년 동안에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상한가 갈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매수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법이 당일 매매고요. 그리고 장중 매매입니다. 자,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든 고평가되어 있든 오늘 상한가 갈 것 같든 아니면 내일도 또 상한가를 갈 것 같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어지는 그런 매매법이 된다는 거예요. 재료를 분석하고 요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오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건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일 매매를 하고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재료들이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사서 내일로 넘어가고 모레로 넘어갈 건가요? 그러면 중요해지죠. 그러면 재료, 수급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되지만 당일 매매 단타에서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종목 분석에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일 매매를 할 때에는. 오로지 내가 매수한 뒤에 이 종목이 상승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가리는 그런 분석을 하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단타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는 거고 어떠한 조건을 부합하는 종목일 때 내가 매수를 한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뜨면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검색식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상 상승할 때 또는 뭐 얼마 정도일 때 뭐 어디를 뭐 지나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매매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세 차익을 얻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손절을 못할 이유가 없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 매수가보다 떨어지고 있다? 나는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이걸 매매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손실을 보려고 매매한 것인가? 헷갈릴 필요가 없죠. 시세 차익을 주지 않는 종목은 똥입니다. 똥. 빨리 똥 내다 버려야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매매 방법을. 다양한 매매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스캘핑 이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상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돌파 매매는요. 파동을 이용한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리고 눌림목 매매는 파동의 지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항상 올라가거나 파동을 그리면서 항상 내려갑니다. 주가는 한 번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파동을 이용해서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타점,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타점, 파동을 이용해서 여기에 지지점에서 매수하는 타점, 여기에 지지점에서 매수하는 타점, 급락을 이용한 급락이 지지되는 타점에서 매수하고 살짝 반등할 때 매도하고 다시 급락하고 지지할 때 매수, 살짝 반등할 때 매도. 모든 종목들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돌파 매매나 눌림목 매매를 할 때에는 이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동이 아니라 단순히 속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동보다는 순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시세 차익을 얻어 나오는 매매가 바로 스캘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캘핑과 돌파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눌림목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매매한 매매인데요. 여기 잘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소록스입니다. 소록스. 요거는 이제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소록스. 자, 일봉상 보면은 앞쪽에 음봉이 굉장히 많이 크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돌이에요. 그래서 신돌이 한번 떴던 패턴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12시 부분에 굉장히 큰 흐름을 한번 줬고요. 눌림을 주고 막판에 올라가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제가 매매했던 타점은 여기서, 그죠? 시세를 주는 초입이죠. 시세를 주는 초입.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고점에서 멈췄어요. 흐름이 멈춘 여기에서 매도를 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 마지막에는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때 이 흐름이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그죠?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것들을 잡아서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돌파 매매입니다. 예시고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도 순간 급등하는 타점을 노려서 고점에서 흐름이 멈추고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 매도를 한 거고요. 바로 급등이 나와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했지만 고점에 제가 팔지 못하고 본전에 팔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3S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돌파 매매와 스캘핑 그리고 낙주가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건 좀 소액으로 했습니다. 소액으로. 장 막판이기 때문에 갑자기 3S가 치고 올렸습니다. 치고 올려서 돌파를 들어가서 매도하고 고점에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할 때 상한가를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매수를 한 건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고 찍고 내렸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손절입니다. 약손절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매수하고 또 본전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매수해서 고점을 찍었죠.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했고요. 낙주가 떨어졌습니다. 낙주가. 라스트 스킬에서도 낙주 강의를 하는데 낙주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낙주 매수를 체결시켜서 치고 올릴 때 매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매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제 매매 패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금액을 낮춰서 했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델릭스 이 친구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급등이 나오는 이 순간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스캘핑이에요. 매수하자마자 치고 올려야 되는데 안 치고 올렸죠. 그래서 본전을 때렸고요. 여기서도 내려오면서 지지점을 보이는데 지지를 안 보이고 또 여기서 멈칫하길래 매도를 때린 겁니다. 그죠? 딱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치고받고 해서 여기서 수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고 여기서는 낙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눌림을 잡았어요. 여기서 눌림 잡고 팔고 눌림 잡고 여기서 눌림 잡고는 좀 기다렸으면은 좀 뭐 수익을 좀 넓게 봤을 건데 잡자마자 그냥 바로 매도를 때렸어요. 1%의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잡고 수익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여기선 스캘핑, 여기서는 눌림이라는 그런 매매 기법을 쓴 거예요. 자, 호가창하고 체결창 분석법은 사실은 눌림목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는 호가창이 빠를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파동을 설명드렸는데 파동의 상승 부위에서는 빠르게 체결시키면서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체결이 많이 일어나서 호가창 체결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눌림목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가창이 활성화된다기보다는 매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가층이라고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호가창 체결창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는 돌파 또는 스캘핑을 들어가는 그 매매법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타할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겠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당일의 주도주, 장일의 주도주는 뭔가요? 주도 테마가 있거나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 대금이 많거나 10% 이상 급등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보조 지표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전비 등락 대비 등락률 상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저는 이거를 이용하지 않지만 아직 주도 테마를 가릴 수도 없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경험이 쌓여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돼가는 건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선 전비 등락 대비율로 해서 위쪽에 좀 위치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그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이미 충족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타점 매수 전 고려사항, 종목 선정을 한 뒤에는 돌파 및 스캘핑 매매를 위해서 호가창과 체결창은 매수 시장가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호가창과 체결창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8080 창과 0120 창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면은 얘가 돌파를 많이 했을 때 이런 모습들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굉장히 많은 체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는 이미 실투스 초반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결되는 시장가 매수 체결이 많은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가, 매수 시장가 거래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아야 된다. 내가 매수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만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렇게 파란색이 많으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계속 빨간색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쭉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만 계속 나오는 흐름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피하면 좋고요. 아까 저 위에 파란색만 있는 거는 이제 상한가 금액인 것 같아요. 1631원이 상한가 금액이고, 1631원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흐름,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 30만 주 막 이렇게 체결되고 이런 모습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 그리고 호가창 체결창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려온다. 왜냐하면 3분 4초에 이렇게 많은 순간 체결량들이 1초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체결량들이 체결이 되는 거죠. 1초 안에. 그죠? 수십억의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 또는 스캘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종목 선정을 한 뒤에 이런 매수 시장가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목 선정이 돼 있고 타점이 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호가창이 빠르게 1초에 몇십억, 몇억 이렇게 매수되지 않고 멈춰 있다, 흐름이 없다라고 하면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수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대로 물리실 가능성이 커요. 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직후 고려사항입니다. 매수 직후에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돌파 매매와 스캘핑 매매는 매수 전부터 거래가 급증하여 내가 매수한 뒤에 그 속도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려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매수 전 고려사항이 매수 직후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매수 전부터 이렇게 거래가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 매수 체결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내 물량이 이 중간에 껴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물량이 체결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속도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 주문이 끊임없이 유입되는지 매수 직후부터 살펴야 됩니다. 올라가는 호가창 모습은 이 호가창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레이저셀 오늘도 이게 잠깐 상승했다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 호가 주문 수량과 매도 호가 주문 수량. 자, 매수 호가 여기 대기하는 주문 수량과 매도하는 주문 수량, 매도 대기 주문 수량 각각 3개 현재가를 기준. 자, 현재가는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현재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3개 정도를 뽑아서 거기에 평균적인 거래량을 살펴보고 항상 시장가 매수가 들어와 매도 주문 수량을 체결시키면 바로 그 빈 공간을 그 평균 거래량만큼 매수 주문량이 채워주는지 살펴야 한다. 좀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위에 3개를 평균 내면 한 1500 정도 되고요. 아래를 평균 내면은 뭐 한 500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좀 높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1500주 정도 되면 만약에 8320원이 1400주가 체결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호가창은 비어있는 호가창이 됩니다. 그때 바로 1500주 정도가 이 매수호가 대기 주문에 쌓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지되고 시장가로 걷어 올리고 지지되고 시장가로 걷어 올리고 지지되고 시장가로 걷어 올리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걷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만약에 매수만 주구장창 되는데 여기가 계속 공란으로 비어있다, 호가창이 비어있다, 여기 쌓여있지 않다 그러면 끝까지 시장가 물량으로 치고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의 물량으로 훅 떨어지고 또 치고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의 물량으로 훅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 물량만 계속 쌓아놓고 시장가로 걷어가 주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쌓여있는 물량의 큰 물량이 매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에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걷어가고 쌓아주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하나라도 삐끗한다, 멈춘다 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호가창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